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7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정말 의대생들을 악마화하고 그 학부모까지 모욕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자,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제목부터 보실까요? 의대생 96% 국시까지 거부해 금쪽이냐 열받은 대학가. 자, 이 기사의 논조는 아니 교육부와 대학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고 이런 특혜까지 줬는데 아니 의대생 니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냐, 이런 식의 논조입니다. 자, 이 기사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 의견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어디에도 이 교육부 방침에 대한 의대생들 또는 의료계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그 시각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향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나쁜 기사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첫 줄부터 어이없게 시작하는데, 자, 보시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학칙까지 다 뜯어 고치겠다는 우리 노력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요? 자괴감이 듭니다. 자, 지금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한 국립대 총장이 이런 한탄을 쏟아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이 기사 첫 줄을 장식했는데 이게 바로 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다른 사람 목소리를 빌려서 지금 기자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학칙까지 다 뜯어 고쳐서 이런 배려, 이런 특혜까지 베풀겠다는데 학생들이, 의대생들이 이걸 외면하면 되냐? 지금 이게 기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 10일 교육부의 발표가 어떻게 의대생들에게 특혜이고 어떻게 배려입니까? 돌팔이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F학점 주지 말아라, 유급시키지 말아라, 무조건 다 강제 진급시켜라. 이건 교육부의 돌팔이 교육 선언이었습니다. 아니, 의대생들은 제대로 된 의사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말 철저히 짓밟은 이런 방침, 이런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의대생들에게 특혜고 어떻게 배려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기자의 이 엉터리 시각이 드러나죠. 한번 읽어보시면 10일 저녁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가 지원서를 내지 않겠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한 국립대 총장은 이런 한탄을 쏟아냈다. 같은 날 오전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유급이 없도록 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놨는데 의대협이 반나절 만에 국시 거부로 응답한 것이다. 자, 처음부터 교육부와 대학이 이런 노력까지 해가면서 배려를 했는데 감히 의대생들이 이것까지 걷어찼다, 괘씸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조인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또 한 대목을 보시면, 자, 이런 정부의 방침이 공개되자 대학가에서 이렇게 의대생들을 비판하더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자가 의대생들을 욕하고 싶은데 계속 다른 데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정부 방침이 공개되자 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라며 분노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대학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러다 계속 들어누우면 의사 면허도 주겠네, 의대생을 천룡인으로 만드는 건 정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천룡인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종족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층을 일컫는다. 지금 의대생들을 마치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의사 악마와 의대생 악마화죠. 이건 굉장히 못된 기사입니다. 무슨 특권이죠? 아니, 순리대로 했어야죠. 언제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 언제 의대생들이 뭐 유급도 시키지 말고 F학점도 주지 말아라, 이걸 의대생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대생들은 정상적으로 개인이 낸 휴학계를 승인해 달라, 처리해 달라는 이 요구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나라가 학생 개인이 낸 휴학 승인을 정부가 나서서 이걸 막아선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정부가 막습니까? 어떻게 학생 개인의 휴학 요청을 정부가
이걸 막으면서 대학을 향해서 대학을 압박하면서 휴학 승인해주지 말아라. 이런 압박, 이런 개입을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이런 처사죠. 이건 정말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보수가 할 일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점에서 가장 분노했었는데, 아니 이 기자는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진 기자인 거죠? 저희 기사를 쓴 최민지 기자, 이분의 과거 기사를 보니까 교육부 출입 기자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까지 비난하는 이 내용을 역시나 다른 사람 입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자 보실까요? 의대생 학부모들의 대응도 분노의 불씨를 키웠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행동하라며 파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11일에는 의대생 학부모 모임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건 당연한 처사 아닌가요? 아니 의대생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휴학하고 나는 이 사태를 좀 쉬면서 내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나는 이 시기에 뭔가 다른 일을 더 해보겠다. 아니면 군 입대를 해서 이 시기를 좀 차분하게 보내겠다. 이런 선택을 막는 이런 정부의 결정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노하게 되죠. 게다가 의평원에 대한 직권 남용, 이거는 정말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학부모의 어떤 행동을 왜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의대 금쪽이들이 왜 그렇게 아나무인의 의료인 행세 하나 했더니 부모에게 배운 거였네 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말 이 최민지 기자 굉장히 비겁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른 네티즌, 그것도 익명의 네티즌 발언을 끌어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난이죠. 아니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니냐, 지금 이런 논조인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편향된 기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한 뒤부터 5달간 배려 모드로 일관하던 대학들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네, 정말 웃게 되는데 지난 5달간 대학이 한 게 배려고 인내였군요. 이렇게 배려와 인내를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나쁜 거군요. 네, 정말 웃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이런 선동까지 합니다. 이제는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저희 총협 멤버인 한 대학 총장은 최근 논의한 내용 중 하나가 집단 행동하는 학생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학생 복귀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9월쯤엔 의대생들에 대한 주도 학생의 징계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자, 지금 이런 겁박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 기자가 의대생과 그 학부모까지 모욕하고 악마화하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채찍까지 들어라 라는 이런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나쁜 아주 못된 기사의 전형적인 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의대생 단체 멤버이거나 또는 의료계 인사라면 저는 이 기사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자에게 메일로 또는 전화로 당연히 항의했을 것 같고, 이 기자 교육부 출입이니까 아마도 사회부 기자겠죠. 사회부 데스크에게 당장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아주 강력히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의료대란 사태에서 이 여론전에 의료계가 참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과거 정부 기관에서 좀 홍보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여론전의 핵심은 이 기자들을 움직이는 거죠. 이 여론의 핵심은 미우나 고우나 이 언론이 핵심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굉장히 좌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자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이 평상시 기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라면 이 기사에 대해서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에 지면 광고를 낼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그리고 기자 실명까지 언급해서 이 기사를 비판하는 이런 어떤 지면 광고를 실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앙일보에 좀 망신을 끼치는 거죠.
왜 조선이고 중앙이냐, 동아일보냐, 당연히 조중동 중에 나머지니까. 그리고 최근 이 기사의 흐름을 보면, 자, 조중동 처음에는 굉장히 이 어떤 의대 증언을 편드는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다가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어떤 의견을 실어주는 이런 기사를 많이 내고 있고, 동아일보는 그래도 이 사태에서 가장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애썼던, 그래서 이 의대 증언을 비판하는 칼럼이나 어떤 사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었던 곳이 동아일보였고, 희한하게 중앙일보는 이 의대 증언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좋은 기사를 초반에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중반, 최근 들어서는 아주 이 의료계를 악마화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앙일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동아의 이 기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지명 광고를 실는 것,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떤 이 여론을 움직이는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0일 교육부 어떤 발표를 두고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잘못 쓰는 표현이 특혜라는 표현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저렇게 서울신문, 액파학점도 진급, 이런 특혜에도 특혜라는 표현 쓰고 있죠. 세계일보 보시면 의대생 특혜, 형평성 논란 확산.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특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돌팔이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이런 교육을, 이런 파행적인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의대생들에게 특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표현 굉장히 잘못됐는데, 이 특혜 질문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아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결정이다라는 더 황당한 답변을 내놨죠. 아니, 돌팔이를 양산하는 게 공익에 부합이 되나요?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 수준을, 의사들의 수준을 낮추겠다라는 이런 교육부의 노골적인 정말 돌팔이 교육 선언이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심한 교육부에 더 한심한 언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